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걱정이 많으시죠? 이게, 걱정이, 잠깐만요. 저도 애가 이제 대학생이라, 이제 1학년이어서 진로 고민을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기도 하고, 지금 와 계시는 부모님들 고민이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 입장이든 누구 입장이든 일단 어려운 시험이니까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안 됐을 때 혹시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같이 이제 들 겁니다. 두 부분을 이제 다 보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소질로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학까지입니다. 대학까지고 이 전문적이고 높은 영역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저는 전문가니까 아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대학이란 부분은 다양한 대학이 이제 레벨별로 있으니까 능력에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고시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시험인가, 될 수 없는 시험인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열심히 해서 그 판단 기준을 빨리 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판단 기준을 걸어내거나 아니면은 합격한다 이 충분한 기간이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되든지 아니면 안 됐을 때 한 번 더 하든지 완전히 그만두든지 그 안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1년인데 12개월인데 그 안에 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적인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3년 아니면 주변에 5년 또는 이웃에 보니까 10년에도 안 되더라. 고시 낭인이 있더라. 이런 염려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제들인데 6번까지 이렇게 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1번입니다. 이 시행착오 막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 시행착오 유형들입니다. 유형들인데 재경직을 할지 일반 행정을 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단과반으로 가야 되는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또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이 걸름망이 없어요. 걸름망이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시행착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번에 신림도군 생활안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시행착오 유형들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하고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 부분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직렬 선택 착오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는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국립외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제통상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합격 목표 기간입니다. 이게 수험 기간인데 학생들이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 오면 거의 100% 다 상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또 언제 헤어졌는지 하나 속속들이 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최소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불합리한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오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고 가끔 보면은 2017년이 아니고 18년이 되겠네요. 18년에 1차를 하면 1차 이제 합격 목표로 1차에만 매진하고 1차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2차 과목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제 방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차를 붙으면은 1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2차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는 약간의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착오입니다. 학생들이 인강으로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고민들이 있어요. 또 실강으로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인강 의존도를 높였다는 거죠. 높였기 때문에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인강으로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드리고 또 실강으로 오게 되면은 단과로 가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아마 그 관심을 기울이면은 양쪽에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종합반 가라 아니면 단과반 가라 이렇게 양쪽으로 정보가 다 들어올 텐데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업과 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고시 공부할 때 학업과 병행에서 시작을 하면은 시행착오에 바로 진입합니다. 고시 공부는 잘못하면은 지금 혹시 1학년이 있습니까? 1학년은 없죠? 가끔 1학년들이 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혹시 몇 학년입니까? 그러니까 2학년입니까? 예. 그 2학년은 괜찮은데 1학년은 좀 그렇습니다. 1학년들이 와가지고 고시 공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뭐 준비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 공부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또 고시 공부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이제 초기 기간입니다. 초기 기간인데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에 잘못된 정보들이 입력되는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또 이제 막상 고시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100을 1년 안에 쓰는가 아니면 2, 3년에 걸쳐 쓰는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년 안에 100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컨대 20을 써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정작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80밖에 못 쓰니까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혼자 준비하는 기간은 절대로 갖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주변의 조언만 듣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문적으로 스타트 하겠다 하면은 학원에 그냥 오세요. 학원에 그냥 오셔가지고 그전에는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하세요. 그냥 뭐 학회 활동도 하고 그 다음 교우 관계도 좀 넓히고 그 다음 뭐 좋아하는 것을 많이 즐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 와야지. 이게 이제 학생들이 요즘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2년 전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한 60%, 70%가 부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부모님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애가 충분히 이렇게 지 머리가 열려야 돼요. 자기 머리가 열린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때 와야 됩니다. 가끔 이제 본인의 의지 반, 부모님 의지 반으로 이렇게 학원에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다 나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넘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이 수험 기간이 장기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학업과 병행하면서 하겠다 내지는 군대가 요새 느슨하니까 군대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이제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재경직을 해야 되는가 일반 행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의외로 재경직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5급 이상은 뭔가 이제 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얻겠다 이런 것보다는 5급을 넘어서 내가 이제 장래적으로 뭔가는 성취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 5급 안에서도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경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얘들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재경직 되면 이제 간지가 나는 겁니다. 5급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재경직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신중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7급을 해야 되는가 5급을 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5급 내에서 고민입니다. 5급은 되는 순간에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학생들의 부모가 그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20대 초반에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급 자체로도 되기만 하면은 본인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스펙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재경직은 일단은 전공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정치 외교 학과인데 내가 경작을 해보니까 재밌어. 흥미있는 것 같아. 이걸로 안 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중하, 하레벨입니다. 하레벨이고 경작이 일단 3년 정도 받침이 돼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피셋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 나는 한 6개월 해야 된다. 요건 탈락입니다. 일단.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재경직의 컷과 일반 행정 컷이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 컷이 올해가 82.5인가 그렇죠. 그리고 재경직이 84.5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 피상처를 분석할 때는 2점이니까 노력 조금 하면 메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안에 내면을 좀 봐야 됩니다. 내면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재경직 학생들이 이 점수를 달성하는데 1, 2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요. 1, 2개월에 달성하고 우리 학원에 열어보면 어떤 학생은 3주 만에 합니다. 어떤 녀석이 2주 만에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최장기간을 한다 이렇게 하면 2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재경직을 준비하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피셋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비적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생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일단은 재경직을 하기에는 피셋 부분에서 일단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 이제 불리한가 하면은 1차에 6개월을 써버린다 하면 2차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피셋의 적성이다 이 부분이 피셋의 적성을 2차 적성으로도 보는 겁니다. 이게 2차를 판단하는 선행 지표로도 저희들 학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은 1차도 분리하고 그 다음 2차 퀄리티다 이 부분도 내재적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피셋을 봐가지고 2개월 정도 안에 이게 이 정도 점수로 진입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분리합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시험이 되는 유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지표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재경직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경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경직에는. 우리 학원에도 전국에서 수능으로 2등한 학생, 4등한 학생, 7등한 학생, 12등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절절히절비해요. 이걸 전국으로 확장해 보면은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전교에서 1, 2등 다퉜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학원에 오더라도 그렇게 빼어난 그런 레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지면은 재경직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물론 이런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지는 않아요. 안 되지는 않는데 되는 길이 의외로 다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운이 대박 내렸다.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이 비정상적으로 좋았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경직을 진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재경직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국립외교를 해야 되는가 국제통상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다른 시험입니다. 이 외교는 3과목이고 국제통상직은 5과목입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외교는 3과목이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입니다. 이게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학원으로 치면은 학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국립외교원에 합격해서 들어간 학생들 중에 수험기간을 이제 1년으로 이렇게 1년이란 부분이 예컨대 3월부터 시작하면은 작년에는 시험이 5월에 봤으니까요. 한 14개월 요 정도 되면 학원에서는 1년 코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하니까 14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요 정도 수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46.7%인가 그렇습니다. 외교는 요 정도 학생들이 요 구간에서 합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목이 3과목밖에 없어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이 있고 그 다음 국제정치학이 있습니다. 요 3과목입니다. 그 다음 통합논술 이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로 준비하는 그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요 3과목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 더 통합적으로 써본다 이렇게 되니까 별도 과목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국제법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하니까 정치학입니다. 요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길래야 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주변에 이제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 2년, 최장 3년 이렇게 하는데 최장 3년이면은 학원을 왜 다닙니까? 3과목인데. 한 과목을 3년 한다 이런 얘기는 12개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독학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학원이 이 독학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학원이 이게 존립이 됩니다. 존립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 3과목을 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잡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또 2년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24개월인데 이걸 3으로 나누면은 한 과목을 8개월 하는 겁니다. 8개월 하는데 이것도 너무 장기간입니다. 혼자 하나 강의 들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학원이 망하지 학원이 총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국립외교는
요 정도 수험 기간에서 요 정도이고 2년 전에 뭐 작년이죠. 2년 전에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제일 빨리 된 학생이 5개월 반 만에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일반화 시키는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전공으로 정치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니까 이제 수월하게 합격한 것이고, 그 다음 10개월 만에 된 학생은, 그 학생은 오리지널입니다. 그 학생은 전공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독일어인데 독일에서 4년 동안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독일로 가서 한 겁니다. 그 독일에 가서 4년 살아보니까 여학생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객지 생활이.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게 9월입니다. 9월에 들어오면은 보통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은 우리 학원 외에 다른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오시면은 상담은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데 직원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9월에 오면은 다른 학원은 내년은 포기하세요, 후년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도전시킵니다. 시험 삼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시험은 기회가 있을 때는 작은 구멍도 뚫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보고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시켰는데 합격했어요. 만약 이 학생 플랜을 우리가 내년은 그냥 시험 삼아 보고 후년에 노리자 이렇게 하면 후년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수험기간이 20개월, 25개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축소됩니다. 축소되기 때문에 시험 확률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니까 이 시작할 때 에너지가 충만할 때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외교는 그 적정 기간을 저희들이 1년으로 봅니다. 물론 1년 안에 안 되는 학생 비율도 상당히 있겠죠. 근데 공부 양을 채운다, 이건 1년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공부 양을 채운다는 말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공부 양을 채운다는 것이 이게 1차에서 피셋을 봐가지고 몇 배수를 뽑는가 하면은 7배수를 뽑습니다. 7배수를 뽑는데 다른 시험의 1차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피셋은 이거는 개인의 적성입니다. 적성이어서 어떤 녀석은 1년에도 안 되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6개월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3주 만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셋에서 7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보는데 이게 2차 시험에 들어간 학생들은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봤더니만 내가 1차가 됐네 이렇게 해서 2차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허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준비를 했는데 뭐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2차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분석하기는 실경쟁률은 2대1 정도로 봅니다. 2대1 정도로 봐요. 2대1 정도로 보기 때문에 1년을 공부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들어간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 7배수 안에 느슨하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된다 이런 얘기가 꼭 최종 합격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공부한 만큼 실력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신림동이나 학교 보면은 1년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데 1년 공부한 만큼 실력이 안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 다음 2년을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학원에 측정해 보면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학생도 무지개 좀 많아요. 그 시험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1년 만에 안 될 수는 있지만은 1년 공부한 만큼 실력이 쌓였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되는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운이 아주 나빠가지고 2년째도 안 된다 하면은 실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3년째는 또 되는 것이 고시입니다. 고시인데 1년 했는데 뭐 실력이 한 40%밖에 없다. 2년 했는데 60%밖에 안 쌓였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련이 많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국제통상직은 5과목입니다.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수험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의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소수직렬은. 그 실력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강의를 들으면 확 메워지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단합니다. 고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의학에 소질이 있다 내지는 외국 생활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국립외경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험기간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뭐 인터뷰해 보면은 2년 잡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또는 3년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가 개선 전에는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나이가 많이 됐었습니다. 요게 제도 개선 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과 다르게 뭐 지금 다른 고시들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사실은. 1차를 합격하면은 2차를 볼 수 있는 기간을 1년 유예를 해줬다는 거죠. 1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1년 동안 2차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가 되면은 그의 1차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차를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1년 동안 1차만 준비해도 됐었다는 거죠. 그 다음 1년 동안 1차를 준비하고, 그 다음 1차를 또 1년 동안 2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수험기간이 2년입니다. 기본이 2년이었어요. 그러다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학생들이 4년, 6년 걸려가지고 고시를 붙어가지고 받아보니까 30이 넘은 것이에요. 평균이 저러니까 뭐 38도 있고 39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일할 수 있는, 또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1, 2차를 같이 봐라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제도 개선한 다음에는 합격 연령이 26세입니다. 몇 년 했겠습니까? 몇 년 했겠어요? 애들이 뭐 20살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저 10단계가 합격을 한다 이런 얘기는 평균이니까 저거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되고 또 나이가 든 학생도 많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객관적 지표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령 앞으로 낮아질 겁니다. 더. 그러면 수험생활을 몇 년 하겠습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이고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각오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년 안에 끝이 나겠죠. 그렇게 봐야지 뭐 최소 2년 아니면 3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원의 입장 아니에요. 학원의 입장. 혼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기간을 잡으면은 이렇게 일반 행정은 이렇게 잡으면은 넉넉하게 합니다. 16개월 잡으면 넉넉한데 학원으로 치면은 언제부터 스타트하는 것이 16개월인가 하면은 3월부터입니다. 우리 예비반이 이제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개월 반은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반은 우리가 지금 7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은 조금 지루할 겁니다. 요 반은 좀 지루하고 요 반은 약간 여유가 있을 겁니다. 요 반이 16개월이에요. 16개월. 16개월 하는 반이고 지금 시작하는 반이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니까 빠듯할 겁니다. 대신에 각오를 다지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4개월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면 가능해요. 우리 작년에 최연소로 된 학생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도 없어요. 뭐 대학교 2학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것이에요. 한 것. 그래가 작년에 됐으니까 그 학생 한 9개월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12개월 정도 남았죠. 엊그제 2차가 끝났으니까 대한민국 시험이 12개월이 남았는데 내년 후년을 준비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시험을 왜 1년마다 보는가 하면은 1년만 하면은 공부량은 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출제하는 사람들도 1년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채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보는 겁니다. 예컨대 시험 기간을 2년 잡아야 된다 하면은 시험을 2년마다 보는 게 정상입니다. 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시험을 3년마다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1년마다 매년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는 내부의 데이터가 수험 기간 1년인 학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비율이 2년 한 학생보다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이 12개월 남은 이 시점에 시험을 내년, 후년으로 미룬다. 이 판단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하는 게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건 무시해도 괜찮아요. 1월에 한 학생들.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험기간을 2년 이상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강의로 접근해야 됩니다. 실강을 들어야 될지 인강을 들어야 될지. 아마 인강이 더 우수한 교육 매체라면은 저는 이 강의실 다 없을 겁니다. 2층에는 이거보다 더 커요. 400석이 들어갑니다. 이 큰 시설물을 왜 유지하겠습니까?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촬영만 하죠. 그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이걸 저들도 이 학습 효과를 매년 분석해 보는데 이 실강이 7월부터 이제 경작이 시작이 되면은 24일간 진행이 됩니다. 24일간 진행이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맞춰서 인강을 완강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4.6%입니다. 이 수치가 매년 잘 바뀌지도 않아요. 작년에 조사하니까 4.3, 올해 조사하니까 4.6%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했다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학교 다니고 뭐 또 모임이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인강을 저희들이 80일을 열어줍니다. 저가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80일 동안 들으세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80일 동안 완강하는 비율이 34%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34%밖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 소율적인 학습을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실강으로 와야 됩니다. 실강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물론 인강은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피세성 괜찮습니다. 피세성 왜 괜찮은가 하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주관식인데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채점을 받아야 됩니다. 채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첨삭을 받아야 돼요. 첨삭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강으로 하면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요. 생략돼 버리니까 요게 생략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은 이 시험을 보는 효용을 어디까지로 보는가 하면은 아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 의미까지만 본다는 거죠. 근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한 것은 저 혼자 확인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부한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데이터가 바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점수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답안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고쳐봐라 이렇게 하면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이 과정이 인강으로 하면 전부 다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하면은 시험이 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컨대 1년 만에 될 자질이 있는 학생이 3년이 걸린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질이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되는 것인데 그 긴 세월을 고생하면서 된다는 거죠. 뭐 안 되겠어요. 똑똑한 학생들이 되죠. 되는데 왜 그렇게 이제 9분기를 멀리 돌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될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고 실강 온다 이렇게 하면은 단가반이 오른가 종합반이 오른가 이런 부분인데 재수할 때 고민하십니까? 스스로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조언을 구할 때 재수하는데 단가를 갈까? 뭐 영어는 뭐 대성에서 듣고 그 다음에 수학은 메가에서 듣고 다른 거는 다른 데서 듣고 이렇게 고민 안 한다는 거죠. 왜 고민을 안 합니까? 위험하니까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집단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차라리 재수는 애가 독하면 합니다. 혼자 하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하는 방법은 아니까. 고3 때 해왔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시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경험 없기 때문에 혼자 불가능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가게 되면 시행착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종합반은 오는 게 이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가 하면은 이 조언들을 구하면은 단가로 이렇게 쭉 오래 한 학생들은 단가를 하라고 그래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합격생, 하나는 경험 있는 선배. 합격생의 경험은 직접 듣기가 힘들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합격생들은 조언을 구하면은 본인을 과장하는 게 있습니다. 별거 없어. 나는 뭐 게임하면서도 했어. 뭐 이렇게 본인을 과장해요.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달성하고 나면 쉽습니다. 그 과정이 힘든데 그 과정은 다 잊어버려요. 합격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니까 얘가 쉬운 시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장수생들 그 다음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을 조언을 구하면 장수생입니다. 그 장수생들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같은 길로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조언이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집단화된 데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적을 높게 받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단가반하고 종합반이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가 보시면은 학원은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존 학원대로 종합반 커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1순환입니다. 1순환이고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 한 걸 요걸 예비순환 이렇게 부르는데 기초과정입니다. 1순환도 사실은 기초과정인데 요거는 더 기초과정입니다. 여기 예비과정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요 과정을 포함해서 그 다음 이제 2순환, 그 다음 요 기간에는 1차를 준비하고 3순환, 4순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비순환까지 포함하면은 한 여기 5회독 표현되어 있는데 5회독 정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보시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예비 과정에서는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쪽지시험 형태로 작게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1순환 들어오면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봐요. 본격적으로 보는데 그때 성적입니다. 상위 30%를 항상 저희들이 실명을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위권들은 이제 실명을 공지하지 않고 번호만 공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면 누가 몇 등을 했고 누가 몇 등을 했고 저들끼리는 다 알게 됩니다. 어쨌든 공지를 하는 성적인데 자 1순환은 성적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단과반입니다. 종합반입니다.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단과반이에요. 이 학생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종합반이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종합반 300, 단과반 300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성취물을 보면은, 성과물을 보면은 단과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위권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건 비율을 낸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제 비율이 차이 나는가 하면은 종합반에 뭔가 다른 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관리 과정이 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학업을 성취시킬까 이런 다른 관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2순환을 보겠습니다. 2순환인데, 요 2순환은 언제 시점인가 하면은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순환은 요 시점입니다. 11월부터예요. 11월부터이기 때문에 1차가 목전에 닥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과로 오는 학생들은 1차 합격 경험이 있던 학생들이 옵니다. 주로. 1차 합격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요 시기에는 겁이 나서 잘 못 와요. 잘 못 오기 때문에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우리가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시켜줍니다. 1차도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2순환도 수강을 합니다. 수강을 하는데 그때 지점의 성적입니다. 여기는 단과반은 최소 2년차 아니면 3년차, 4년차들이 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 종합반들은 초심자들이 전부. 몇 개월 안 된 학생들입니다. 약간 단과반 비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종합반을 압도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니까 지금 단과반 학생들이 2년 내지 3년에 달성한 성과물을 종합반 학생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학원에 가시면은 상담을 하면은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최소 2년 아니면 3년을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어떤 걸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비순환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 1순환, 2순환, 그 다음 1차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1차를 합격하는 걸 전제로 하면은 5회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학원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5회독하고 갑니다. 5회독하고 가면은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왜 불합격인가 하면은 1년차 이렇게만 하면은 2년차는 곱하기 2가 돼요. 5 곱하기 2가 됩니다. 2년차들은.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은 벌써 10번을 보는 학생입니다. 그럼 3년차는 곱하기 3 이렇게 하니까 15번을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초심자들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는 어림도 없고요. 최소한 2년 해야 되고 아니면 3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커리가 좀 다릅니다. 커리가 다른데 저희들은 어떻게 커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시킵니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아까 종합반은 성과물이 왜 다르게 나오는가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순환인데 1순환, 2순환 똑같습니다. 이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진행 과목이 1순환 때 경제학이 진행이 되면은 7월부터 경제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스터디를 행정법을 진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행정법이 시작이 되면은 경제학을 내려서 스터디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7, 8월에 단과반 학생들이 한 번 볼 동안에 우리는 두 번을 봅니다.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학원 학생들이 한 번 볼 동안에 우리는 두 번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 진행이 될 때 행정학을 또 해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 정치학이 진행이 될 때 또 정책을 하고 요렇게 해서 거듭거듭 보게 만듭니다. 거듭 보게 만드는데 요 과정은 지금 1순환 과정입니다. 1순환 과정인데 우리가 3월부터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그 차이점이 확연히 종합반하고 단과반하고 차이점이 느껴질 겁니다. 3월에는 처음에는 행정법을 했어요. 행정법을 처음에 했는데 행정법을 하면서 3월 달에 스터디를 행정법을 또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법이 벌써 두 번이에요. 두 번. 그 다음에 경작으로 넘어갑니다. 경작으로 넘어가면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행정법을 또 스터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는 행정학 할 때는 경작을 내려서 해줍니다. 경작을 내려서 해주고 정책 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때 뭘 하는가 하면은 경작을 또 합니다. 왜 이렇게 행정법하고 경작만 하는가 하면은 5급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하고 경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과목은 5과목이지만은 이 두 과목을 합치면 한 과목 분량입니다. 선택 과목은 없다고 취급해요. 행정학의 연장, 경작의 연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하고 경작이 80%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행정법을 보면은 학생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봤어요. 세 번 보고 지금 7월입니다. 행정법만 보면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이니까 다른 학원이 자 보시면은 한 번 지금 1순환 하면은 2번 볼 때입니다. 2번 볼 때 우리는 지금 5번을 봤어요. 5번. 5번을 보고 경작도 2번 볼 동안에 경작 얼마나 봤습니까? 1번, 2번. 저기서 3번, 4번 이렇게 해독수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4순환까지 마치면은 5회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회독을 하는 학생, 15회독을 하는 학생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에 10회독을 했는가 아니면은 2년에 10회독 했는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냥 밑빠진 녹에 물 붓듯이 양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내가 지금 들어와서 행정법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는가?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인데 이 고민은 뒤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 3월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차이는 발생했는데 격차가 결정적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7월하고 8월이죠. 8월이고 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9월 이렇게 하면은 9월 초까지입니다. 9월 초까지 9월 1일이다 이렇게 전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피세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때 피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피세선 요거는 소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4개월 정도 잡으면은 본인의 소질은 다 발현이 됩니다. 영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9월부터 피셋을 슬금슬금 준비했다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은 2월 말까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 기간 안에 안 되면은 나는 피셋 소질이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자 7, 8월에는 피셋은 버리세요. 이거는 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 1차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입니다. 헌법.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이 헌법 요것도 버리세요. 괜찮아요. 요것도 버리시고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7, 8월에는 경작하고 행정법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게 잡으면은 지금 발생한 격차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힘이 들겠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수업이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2차 수업이 진행이 되고 1차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우리는 관심 버립니다. 이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피세 수업은 강도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9월 달에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동영상 제공받아서 충분합니다.
그거는 신경을 이제 없애버리시고, 요렇게 이제 2차를 준비하는데, 요게 이제 오후 시간이 되겠죠. 그럼 오전 시간을 8시부터, 근데 12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7시부터 11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걸 3등분 합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수업처럼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시간에 동영상을 들으세요. 동영상을. 요 시간에 동영상인데 요 예비순환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동영상이 있어요. 요 동영상을 학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판매하면은 학원은 수입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빨리빨리 성적이 오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되는 게 학원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예비순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면은 요걸로 예습해 오세요. 요걸 예습해가지고 그날 범위만큼 예습하고 그 다음에 실강을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면은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시부터 11시까지는 요거는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면은 격차가 80% 이상은 메워집니다. 대신에 힘이 들 거예요. 왜 힘이 드는가 하면은 3월부터 한 학생들은 요걸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은 요거까지 하고 또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복습 양이 늘어나고 이런 부담은 될 겁니다. 부담은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 정도는 고시생이면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고시하는데 그래도. 물론 3월부터 한 학생들은 9시부터 시작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10시에 맞춰도 괜찮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7월부터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걸음이 더 발라야 됩니다.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쓰는 시간 한계점이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고시생인데. 이렇게 하면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히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계획은 1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은 재미삼아, 후년은 본격적으로 이 계획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저 후년이 돼버려요. 그럼 3년입니다.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년에 붙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7, 8월은 경제학, 행정학, 그 행정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타이트하지만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잡히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9월 이후죠. 9월 이후 이제 그때는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인데 이거는 양이 많지 않아요. 행정학은 양이 많지 않고 시험의 점수 편차도 크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1등한 학생이 고득점 학생이 6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꼴등으로 붙은 학생이 한 54점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경작은 1등한 학생이 작년에는 97점, 꼴등한 학생 60점 이렇게 됩니다. 행정법은 점수가 나쁘면 44점, 좋으면 62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또 행정법은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과목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행정학이나 그 다음 정치학입니다. 선택 과목은 없는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정치학 이거는 예비순환 동영상 안 들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따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약간은 필력입니다. 문장력이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따라갑니다. 금방 따라가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8시부터 12시 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 이때 피셋을 하세요. 피셋, 그 다음에 밀어놨던 헌법이고 혹시라도 헌법이나 피셋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한 번 더 보세요. 충분히 돼요. 이렇게 해서 8시부터 12시까지는 1차를 하든 아니면은 1차가 잘 돼 있으면은 2차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더 다지든 그렇게 해서 행정학 할 때, 정치학 할 때, 선택 과목 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예비순환 동영상 아니고 피셋이 되겠죠. 그 밀어놨던 동영상 이때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1순환이 끝나면은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요만큼이 됩니다. 10월이 됩니다. 10월이 되고 11월, 1월 이때는 1차를 약간 더 비중을 늘리면서 가야 됩니다. 늘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요게 학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설명의 동영상을 학생들도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 이제 많이 듣는 걸 전제로 하면은
고시 준비하면서 제일 금해야 될 것, 제일 주의해야 될 것, 그건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고립입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고립되는 거. 이게 고립입니다. 혼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면 혼자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혼자 되는 방법인데 이 혼자 되는 방법이 인강으로 듣거나 아니면 단가로 가는 겁니다. 이 단가예요. 단가로 가면 고립되게 됩니다. 일단 고립이 되게 되면은 기분이 이게 디프레스가 됩니다. 신나지가 않아요. 신나지가 않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생활이 재미가 더 없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데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신나야 공부도 신나게 되죠. 근데 이게 고립되면은 일단 뭐 심리적 고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치명적인데 나는 극복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다음 이제 컨텐츠 부분으로 가보자는 거죠. 예컨대 내가 단가로 하지만 난 친구들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고립은 이제 뭐 문제가 없다. 심리적 고립은. 자, 그런데 컨텐츠 측면입니다. 이 고립을 탈피하려고 학생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 스터디를 합니다. 이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를 누가 초심자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스터디를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면 정말로 도움이 돼요. 본인한테도. 도움을 받겠다고 하지. 어린 학생들이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초보자 달라고는 안 합니다. 그럼 방을 붙여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고립돼서 하는 방법이 신림동에서 하든지 이것도 고립이고 학교에서 하든지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든지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은 신림동에서 하는 스터디, 학교에서 하는 스터디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합격생이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은 장수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초심자는 모르니까 이 학생들이 주도를 해요. 물론 이 학생들 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은 지금 뭔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본인 능력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학교 고시반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전수를 해요. 완전히 100% 전수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무조건. 그 선배들이 본인이 지금 공부한 게 3년이다 내지는 아니면 5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년에도 어림도 없어.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5년 해야 돼. 그래서 플랜을 예컨대 최소 3년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도 하고 교재도 선택하고 강의도 선택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신림동 오면 더 합니다. 여기는 완전 정글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그 안에 장수생이 당연히 주도합니다. 주도하기 때문에 이 개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고립이 되게 되면은 정서적 문제, 그 다음 공부 진척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고립을 탈피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 거 한계점을 넘어서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운이 좋든지 정말로 능력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능력이 제일 뛰어난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의 유형을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두 갈래를 합니다. 이 서울대 학생들이 뭐 머리가 좋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학생들이죠. 학생들인데 고시를 넘어설 정도 두뇌가 있다. 이 학생들 아주 제한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좋은데. 그리고 이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서 성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거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하려고 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은 이 두 갈래입니다. 조기 합격. 아니면은 장기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주변에 들어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학년 때 아니면은 졸업한 다음에 5학년 때 이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1년 해버리면 금방 돼버려요. 작년에 학생 9개월, 또 다른 학생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시 공부는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소질은 필요합니다. 소질은 필요해요. 이 소질이 없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화돼가지고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도 소질은 있습니다. 소질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안 받으니까 늦게 되는 겁니다. 늦게 되는 것인데 5급은 기회비용이 1년에 1억입니다. 비용을 너무 앞세우면 안 돼요. 되면은 가치가 1억이에요, 1년에. 근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판단을 하자면은 비용을 다 빼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학원에 와도 제로 비용이.
학교가 더 제로, 신림동에 혼자 해도 제로.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민 안 할 겁니다. 0이라면. 비용이 0이라면 학원에 아마 10,000명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을 0으로 두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공부인지. 근데 비용을 앞세우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라는 것이 이 학원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입시학원처럼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할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얻는 반대급부, 목표, 이 목표 가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터디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말이 좀 샜는데, 이 스터디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학원은 뭐 1번부터 8번 이렇게 1조 이렇게 정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 9번부터 16번 이렇게 하면 2조 이렇게 정하는데, 이 초보들끼리 묶어줍니다. 얘들이 뭘 하겠어요? 말이 많든지, 말이 적든지, 말이 없든지, 쓸데없는 말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든지, 쓸데없는 말을 막 주고받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1순환만 가면은, 예비순환만 가면 다 흩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제가 학생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이 케미가 잘 맞는지 이렇게 봐요, 일단. 그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5대 5입니다, 학원이. 50대 50인데, 스터디에 8명을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8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는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넣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커플이 생기거나 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5대 뭐 3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구성하는데 성비만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들 한꺼번에 몰아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봐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활발한 학생이 있으면 약간 소극적인 학생, 또 반대 경우 또 괄괄한 놈들이 있으면 이놈들 통제가 안 된다 하면 한 조로 묶기도 해요. 니들끼리 어떻게 되나 봐라. 이 한 조로 묶기도 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합니다. 무조건 분리.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쪽에 놀기 좋아하는 학생을 넣고 이렇게 해서 팀에 묶여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평가해서 재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성은 말씀드렸고, 스터디를 그럼 누가 진행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행을. 아까 말씀드렸던, 예컨대, 지들끼리 한다. 의미가 없고. 그럼 장수장 넣는다. 장단점이 있을까요? 오랜 경험, 하지만 개인의 개성. 이렇게 해서 요 스터디 진행은 저희들이 리더를 선정합니다. 리더를 선정하는데 요 리더는 합격생, 원래 지금 2차 시험을 본 우리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 또 발표에서 합격한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1차 합격을 했어야 됩니다. 1차 합격 경험이 3회 이상, 요 학생들입니다. 요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요 학생들이 주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학생들이 나름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한테 100%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할 때 교재를 학원이 제공을 해줍니다. 교재를 학원이 제공하고 진도도 학원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맞춤 틀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플러스 알파 개성을 발휘한다. 이 부분은 괜찮아. 이건 부가적이니까. 요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진행한 것을 토요일날 또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원은 매일 시험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매일 시험을 봅니다. 매일. 그 주중에는 정식 모의고사. 그 다음 스터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시험. 중간에 작은 시험, 큰 시험, 본격적인 시험.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스터디 교재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부분인데, 요거는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 1순환 때는 어떤 교재를 하는가 하면은 2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합니다. 2순환 때는 3, 4순환 모의고사를 해서 2순환이 끝나면은 시험 준비가 다 끝납니다. 3순환 가면은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지는 시간이에요. 이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예컨대 합격선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면서 시험장에 가는 학생하고 위에서 몇 개월 다 좋은 학생하고는 결과는 다를 거예요. 이거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이건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순환 때는 1순환, 1순환 때는 2순환, 2순환 때는 3순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예컨대 미진한 부분이 스터디에서 있었다 하면 2순환 강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또 2순환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 3순환 때 강의를 통해 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계별로 해결 과정이 훨씬 앞당겨져요.
앞당겨지니까 아까 본 대로 단과반하고 종합반의 이 학업 성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훨씬 더 압축된 거죠. 이런 부분이고, 4개월의 격차,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요거는 고전에 온 학생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요거는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7월반하고, 스터디 부분입니다. 스터디 부분인데,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은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할 때는 행정법이 이미 학습되어 있으니까 행정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기간에는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합니다. 근데 3월반은 행정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3월반은 7월반은 신규로 편성합니다. 3월반 중에 공부 경험자는 7월반 중에 3월반도 넣고, 완전한 초심자다 하면은 신규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작할 때는 경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할 때는 행정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하지 않고 그 과목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전에는 동영상으로 예습하고, 오후에 실강 듣고, 그 다음 복습할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약간 출발이 늦기 때문에 스터디를 학생들에게 안 맡깁니다.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요. 더 빨리 이렇게 다가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스터디 진행이 조금 더 학원이 더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그 경작은 경작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행정법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 경작 예비순환 듣겠죠. 예비로 듣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경작, 이거는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경작, 이거는 자습 플러스 스터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격차 부분을 빠르게 메울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1순환 끝나면은 3월반보다 앞서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타이트하게 하면 됩니다. 압축 경험을 하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면 경작이 끝까지 쑥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를 경작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데 이걸 그대로 버려두면은 단과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단과반 학생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비순환 또 동영상을 삽니까? 비용을 생각하는데 안 한다고요. 안 하고 강의 듣고, 그 다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면 1차로 해야 되니까 피셋, 이걸 합니다. 해봤자 뭐예요? 이게 피셋은 이게 정말로 소질이 상하는 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그런 피셋 소질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기출문제를 풀어봐가지고 현재 나오는 점수가 일부 이제 소질을 측정하는 자료는 됩니다. 자료는 되지만은 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기출문제가 뭐 올해 거도 있고 작년 거도 있습니다. 한 3년치 풀어보면 대략 나오는데, 이것도 결정적 자료는 보지 않습니다. 학원에 뭘로 보는가 하면, 예컨대 A라는 학생이 기출을 풀어보니까 평균 50점입니다. 이 학생은 완전 좌절합니다. 나는 틀렸다. B 학생은 70점이에요. 나는 괜찮다. 학원에 이걸로 판단하진 않아요. 경사도로 봅니다. 그래서 A 학생을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B 학생은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75. 이 학생은 70. 우리는 A에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니까 현재 기출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이런 점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갖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상태니까 이 경사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는 학생, 어떤 학생은 밋밋한 학생, 어떤 학생은 아주 완만한 학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학원에 와서 한 2, 3개월 훈련해봐야 본인은 이제 이 능력치가 이게 충분히 객관적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행정고시를 1년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1년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1년 해서 합격하면은 뭐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년 해서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해서 1년이면은 나는 된다 안 된다가 충분히 나와요. 1년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 뭐 경우 수는 두 가지죠. 자, 불합격하는 학생.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합격하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34%인가 시험기간 1년 적어냈죠. 자, 그리고 불합격하는 학생들입니다. 불합격하는 학생들인데 근소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소한 차. 이 학생들은
실경쟁률에는 들어갔는데 경험 부족, 내지는 공부 부족입니다. 미산 세기 차이예요. 자, 근데 큰 차이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학생들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 능력을 다 발휘 안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컨대 공부를 종합반에 들어오면 100을 시킵니다. 100을 시키는데 이 100% 능력을 발휘하도록 시켜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성적이 처지니까 100%를 이렇게 가동을 시켜가지고 1년 뒤에 합격하든지 불합격인데, 자, 100% 헌신했는데도 투자했는데도 큰 차이로 안 된다 하면 학생이 수긍합니다. 학생이 수긍해요. 학원은 100% 합니다. 네가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럼 원래도 부모님하고 12명, 그제까지 하면 13명이 왔네요. 우리 애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중에 제가 9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만 시키시라고. 안 됩니다. 그 중에 서울대 학생이 2명이 있고, 연세대 학생이 6명이 있고, 고대 학생이 1명이 있고, 또 다른 대학 학생이 1명이 있고, 학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작년에 가천대학 학생도 되고, 그 전에 영남대 학생도 되고, 동아대 학생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약간의 적성은 필요해요. 약간의 소질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발생했다 100%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결정 내리기가 쉽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은 이 차이를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아, 내가 여친하고 헤어져서, 남친하고 헤어져서, 원래는 몸이 아파서, 원래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 불합격하는 그 핑계는 1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모든 걸 다 극복합니다. 여친하고 헤어져도.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뭐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 학생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한 4년 사귄 여자친구인데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객실 생활이 힘들까 봐 거기는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 여친을 좀 돌봐달라. 정말 그 친한 친구 여친을 너무 과하게 돌봤어요. 과하게 돌봐가지고 둘이 짝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프랑스행 비행기표를 끊어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어린 애들이 이제 참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괴롭고 가는 걸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여기 앉아라. 경작 시간인데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서 계속 공부해라. 그 경작 선생님한테 걔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제는 울고 있어요. 뭐 오늘은 조금 덜 울어요. 그렇게 해서 한 2주 견딥니다. 2주 견디니까 견뎌져요. 견뎌져가지고 시험이 된 겁니다, 결국. 그 시험이 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프랑스로 가든지 지가 미치든지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오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큰 차이로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나는 재능은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나는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재능은 이거는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고정 요소입니다. 고정 요소이고, 이 성실성을 학생들은 또 부모님들은 쉽게 손대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고치려 하자면은 그래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에 이게 버티는 힘, 끈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필요한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요소가 지금 성인인데 우리가 보기에 애들이 어린 애들이지 다 큰 애들입니다. 얘들이 이게 성실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밖에 못하는 친구가 또는 6시간밖에 못하는 친구가 8시간만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는 친구가 이 성실성이 이렇게 확장 안 됩니다. 확장 안 되는데 본인들은 나는 머리는 좋은데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것도 선천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다 고정 요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16살이다, 17살이다 이렇게 하면 변화가 심합니다. 그건 청소년이니까 호르몬이 막 날뛰니까 애들이 날뛸 수는 있지만은 24, 25, 26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일체 변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 주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봐가지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사법시험은 이거 궁뎅이라는 시험이에요. 궁뎅이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시험이 됩니다. 외우면 되니까요. 근데 행정고시는 이게 조금 달라요. 저는 사법시험을 뭐 15년 가르치고 행정고시는 뭐 그만큼 이렇게 현장이 있으니까요. 뭐 흔히 보죠. 뭐 수석하는 녀석, 떨어지는 녀석, 겨우 되는 녀석,
빨리 되는 녀석 다양합니다. 다 봤어요, 다. 뭐 15년, 20년 보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든요. 다 봤는데 이 사시는 궁뎅이를 하는 시험이고 이 5급이다 이 행시는 이거는 소질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피셋.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입니다. 이게 수리적 소질.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행정학, 정치학, 학자가 들어가는 건 이건 필력이에요. 오랫동안 쌓아온 필력.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노래 간다고 지금 1년 안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성실성으로 하는 부분은 이 법과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거나 더디거나 이것이 우리가 애들 글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아 얘는 참 문장이 뛰어나구나 앞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교수들이 보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문체 구사가 이게 대학생 수준인지 얘가 뭐 초등 수준인지 충분한지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소질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질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1년이면 돼요. 1년이면. 그 1년 봐가지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험적으로 아 얘는 1년 더 하면 되겠다. 얘는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내년은 모르겠지만 후년은 되겠다. 이런 판단은 정확하게 듭니다. 거의 정확해요. 근데 100%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대 가지고 옵니다. 우리 아들이 소질 있는데 안 했다. 원래는 운이 없어 안 됐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학원을 운영하지만은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반응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엄청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고마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원에 와서 학원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이거 정말로 고마운 분이 한 절반 되고 서운한데 정말 이제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절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데이터가 쌓일 때는 얘기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학원 내에서는 한 6개월 생활해 보면 그래도 알아요. 아, 이거 가망 있다. 아, 얘는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그만두라 얘기는 못 하죠. 또 모르니까요. 그래, 요 컬이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1차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2차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헌법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헌법은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하면 됩니다. 헌법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은 학원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 안내 부분입니다. 이게 공부 장소는 독서실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우리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선이 너무 길어져요. 동선이 도서관 갔다가 수업 들어오고 또 스터디하러 갔다가 왔다가 불가능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독서실을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또는 독서실에 너무 밀폐됐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방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림동 안에서 해야 돼요. 신림동 안에서. 어떤 학생들 수업 마치고 공부하러 집에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가는 순간에 집중력이 다 흩어집니다. 그건 안 되고요. 학원 내지는 이 신림동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번과 4번이 이제 연결된 말입니다. 이게 원룸 문제, 통학 문제. 뭐 통학이 가능하면 제일 낫죠? 집에서 다니는 게. 그 통학이 불가능하다 또는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통학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는가를 학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은 통학 가는 거리를 1시간 정도로 봅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1시간에 오버한다 이렇게 하면은 통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 1시간인데 요게 지역으로 따지면은 과천 애매한데 필요할 때는 옮겨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터널이 있으니까 금방 오는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면은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동, 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만은 나중에 옮기게 됩니다. 학생이 옮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마찬가지 서초. 이런 데도 고민하지만 옮기게 될 겁니다. 이게 애매해 거리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분당 살고 있는데 분당 이거 뭐 100%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잠실 옮겨야 됩니다. 잠실. 그 다음에 고려대생들 안암. 이거 여행이지 통학 아닙니다. 여행. 신촌. 옮깁니다. 다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1시간을 전후해서 걸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학생들이 나중에는 다 옮기게 됩니다. 왜 이제 옮겨야 되는가 하면은 1시간이 학생들 눈에는 1시간으로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더 보입니다. 1시간에 걸쳐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면은 또 1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허겁지겁 이 더운 날씨에 왔는데 공부가 자리에 앉자마자 척 됩니까? 안 됩니다. 2시간이에요. 그 다음 집으로 갈 때 1시간. 그 다음 수면 모드로 전환할 때 또 1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안 돼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지역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뭐 강남이다, 서초다, 방배다, 안암이다, 신촌이다 이렇게 통학하면은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보이겠습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스님들이 왜 절에 들어가서 수도를 합니까? 이 시선 차단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는 눈 뜨니까 고시생, 눈 감을 때도 고시생, 옆을 봐도 고시생, 앞을 봐도 고시생, 이 환경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옮겨야 됩니다. 대신에 좀 다닐 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병행하시다가 시험이 임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이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옮기십시오. 지금 옮기는 게 힘들다면은 옮기시고 요 가까운데 뭐 저 상도동이다 아니면은 뭐 안양이다 이런 데는 괜찮아요. 30분 이내니까. 그거는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고시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힐링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서 이제 응석도 부리고 또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 음식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나은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옮기는 것이 이제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옮기면은 원룸인데 원룸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면은 저 길 건너가 구동입니다. 구동이고 이쪽이 이동입니다. 혹시 오늘 뭐 구동에 설명회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집을 얻으면 안 됩니다. 왜 얻으면 안 되는가 하면 옆방에 조선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쪽은 안 돼요. 구성원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이쪽으로 얻으세요. 이쪽으로. 우리 학원 이쪽으로. 이쪽으로가 여기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요 이동이라도 요 길 근처는 얻지 마세요. 길 근처는. 여기 서울대 재학생들이에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요 안쪽으로 이렇게 얻으세요. 안쪽으로 얻으시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신림동 처음 오면 뭐 구동이든지 이동이든지 칠판으로 보는 것인지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연계를 해드립니다. 연계를 해드리면은 약간은 혜택들도 있어요. 뭐 수수료 이걸 이제 학원에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전금 뭐 이런 것도 좀 쌉니다. 이게 2분의 1 정도이고. 그 다음 이제 가격 부분인데 월 50만 원이면 이게 신림동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얼마짜리 사냐 이렇게 50만 원짜리 산다 하면은 너 금수저냐 이렇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주거 공간이 중요하니까 40만 원 전후. 남학생들은 아무데나 자도 괜찮아요. 잠만 자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이 문제된다 하면은 저희들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이고 동네 쓸만한 방이다 하면은 35만 원 전후면은 남학생들은 괜찮아요. 이 녀석들은 좋은 방 얻어줘도 좋은 줄도 모릅니다. 나쁜 방 얻어줘도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형편대로 얻어줘서 공부 열심히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 문제인데 식사 문제는 그 수준이 괜찮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까탈스러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공부하면 입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한 끼에 3,500원 정도 합니다. 한 끼에. 그리고 월로 하면은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요 정도 하니까 크게 부담되는 가격 아닙니다. 질은 학교에서 먹는 그 학식이 있죠. 대학생들 학식보다 한 3배 정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식 먹다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살찝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이 식사 문제는 부모님들 염려처럼 그렇게 뭐 심각하다 이것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식당은 한 군데 이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것저것 먹으면은 그것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돼요. 공부 마치고 오늘 뭘 먹을까? 부모님들 아시죠? 오늘은 뭘 할까? 이거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정해놓은 식당에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커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면은, 다른 학원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원 직영 서점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부분, 그 다음 직영 독서실이 있다, 그 다음 직영 원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비슷한데, 10번이 이게 질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스터디를 의무적으로 편성합니다. 안에 질적으로 의미있게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 된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환불 기준인데 1차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1차는 뭐 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2차니까 2차는 지금 7월 반이니까 7월 반은 100명 중에 70등 하면 요건 중족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요건은 70%만 이렇게 출석하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다음 2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요게 100명 중에 60등은 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입니다. 이게 시험 100일 전입니다. 요때는 시험을 매일 보니까 매일 응시해야 됩니다. 고시생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했다. 자, 그런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환불해드려요. 저게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합격률이 궁금하십니까? 저걸로 대신하면 됩니다. 저게 잘못되면 학원이 망해요. 1년 동안 고생하고 돈 다 돌려주고 저렇게 보시면 돼요. 학원에서 하는 것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외부에서 하면은 20대 1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원은 3대 1입니다. 훨씬 더 많이 돼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학금 지급 부분인데 우리 다 이제 학생들이 200명이 넘으니까요. 1등하면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학생들이 저걸 돈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합격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쨌든 저 이제 이 환불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이 부분이 다 경쟁 요소들입니다. 이 환불해 주는데 그 2분의 1 환불 금액 2분의 1은 이거는 강사들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은 학원 몫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채점합니다. 다른 학원 그렇게 안 해요. 알바들이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학원은 실이다 이런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 측면에서 경쟁이 나오고 그 다음 학생들 측면입니다. 아까 본 대로 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지급받으니까 여기도 경쟁 요소, 여기도 경쟁 요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원이에요. 그래서 입시학원으로 대비하면 그냥 강남 대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강남 대성이 관리를 빡세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출석 관리, 독서실 관리, 원룸 생활 관리인데 이런 부분의 형식적 관리보다는 컨텐츠 관리입니다. 지금은 뭐 입시학원처럼 8시까지 나와라, 11시까지 있어라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공 패턴이 익어졌기 때문에 새벽형, 뭐 밤중형 다양합니다. 대신에 성적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상위 30%. 이 부분은 계속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대략적인 관리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은 선등록 할인 혜택이 있는데 요 기간은 지났고요. 7월 5일이면은 또 40만 원 할인했었는데 그 기간도 지금 지났죠. 그래서 요 기간을 적용해 드릴게요. 7월 5일 기준으로. 기간은 지났지만은 오늘 오셨으니까 40만 원 할인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 보시면은 팜플렛 한번 보십시오. 팜플렛이 있으시죠? 없나요? 팜플렛. 먼저 5급 부분을 보겠습니다. 5급 팜플렛이 약간 이제 고동색 팜플렛입니다. 어, 13쪽을 펴보시면은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합격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점수가 뭐 압도적으로 나온다. 이 학생 외에는 1, 2차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1, 2차 종합반을 하시면은 정상가에서 단가반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됩니다. 그 관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할 이유가 뭐 1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672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40만 원 할인되는 가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차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2차만 하면은 그 가격이 있죠. 492만 원. 여기에 이제 한 30만 원 정도 2차만 할 때는 할인폭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 것은 그 일시납 할 때 이렇게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 분납도 가능한데 분납하면 할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카드로 일체납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월로 계산하면은 위에 뭐 월 41만 원, 월 56만 원 할인하면은 월 한 53만 원, 월 뭐 39만 원 이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그 입시학원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다음 14쪽을 보시면은 14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시면은 우리 이제 강사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진을 왜 소개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고 최고 실력자분들입니다.
5급을 합격했거나 아니면 뭐 수석으로 임용을 받았거나 최연소로 합격했거나 아니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거나 다 이런 분들입니다. 학원은 고시학원입니다. 고시학원이기 때문에 최고 선생님들이고 입시학원처럼 뭐 이름이 없는 선생님들이 구색으로 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강사 소개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아는 선생님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제가 드릴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